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그 부산 북갑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되긴 됐는데 이 부산 북갑 전체 이번 선거를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어떤 소감이라든지 한번 결론에 대한 근거 한번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 말씀. 저는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오, 진짜요? 된다고 얘기했고 네. 그 출구조사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오히려 하정우가 이기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랬죠. 1%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 하정우 후보가 왜 부산 북갑이어야 되는지를 네. 하정우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정우는 사실은 배경은 이재명이고 본인의 특기는 AI인데 그렇죠. 내가 부산의 국회의원이 되면 네. 뭐 부산을 AI의 메카로 만든다든지 네. 뭐 예산을 엄청나게 집권당이니까 네. 가져와서 AI로 뭘 하겠다든지 뭐 AI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공약은 있었어요. 하정우 그러면 네. 국민들에게 인지되는 게 손털기, 예? 손털기, 뽀뽀. 그다음에 오빠, 네. 예? 오빠. 네. 오빠, 주식 뭐 이런 걸로 다 인지가 되고 네. 초보자 이미지가 딱 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네. 본인 이름이 없잖아. 전재수 행님 얘기만 하고 있잖아. 재수행님 따라왔는데 예. 네. 뭐그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캠페인에서 졌다. 전략에서 졌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너무 얼라 전략을 펼렸어. 그다음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상대는 한동훈인데 한동훈은 피해자 서사가 있어요. 그렇죠. 피해자 서사가 있는 데다가 어찌 됐건 국회로 보내면 네. 저 사람 대통령 나오려고 할 거다. 네. 이런 대권에 대한 그 대망론 그렇죠. 같은 게 있어요. 네. 큰 인물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섞이면서 네. 한동훈이가 더 유리한 구도가 된 거죠. 네. 사실은 박민식이가 장관. 15% 네. 정도 얻었잖아요. 네. 15점 얼마인가? 저는 그래도 다행히 네, 15% 선거비 정도, 보전을 받을 수는 있어요. 15% 정도 얻었는데 다행히. 결국은 네. 극렬 보수만 남고 나머지 어지간한 분들은 대부분 다 한동훈으로 옮겨간 거예요, 사실은. 보수가 표로서 네. 단일화됐다. 그렇죠. 예. 그 동탄 모델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세 가지 요인을 꼽는데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선거운동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캠페인. 선거? 캠페인. 그 캠페인으로 구도의 불리함을 저는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동탄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당시에도 구도는 불리했는데 이준석이 캠페인을 워낙 잘해서 네. 이겼던 선거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네.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거지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엘리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네. 혈혈단신 내려가서 뭐 북구 구석구석을 돌면서 이제 밀착형 바닥 밀착형 선거운동을 한 데다가 네. 그 유세차 뭐 이거 난간이 올라가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봉춤 이거는 평소에 한동훈 이미지하고 그렇죠. 서프라이즈였어요 네, 약간. 약간은, 네. 게다가 무슨 응원단장처럼 막. 네.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걸 있잖아요. 네. 보통 유권자들이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다들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네. 구포시장 주민들처럼 맨날 후보들이 가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보기 싫어도 보는 건데 보통의 유권자들은 흘끼들끼 보거든요. 그렇죠. 지나다니면서.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뭘 보냐면 태도를 봐요.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많이 보이냐. 네. 근데 이제 한동훈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막 10번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아니 그리고 자원봉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이제 막 자원봉사자들 막 북구 시내 가득 채우고 네. 또 막 열심히 하는 게 보이니까 그에 비해서 하정우 후보는 스타트가 늦었는데 뭐랄까 좀 소극적이야. 그리고 그냥 얌전한 선거운동을 그렇죠. 네. 한 거고 그냥 정석대로만 네. 잘 모르니까 네. 뭐 같이 선거하는 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일단 비교가 됐다.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는 박민식 후보가 너무 일찍 많이 무너진 거죠. 근데 이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토박이를 내세우면 그 본인의 기조답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토박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장동혁 대표 불러오고 나경원 의원 불러와서 뭐 형 누나 불러다가 막 이르는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그 주민들 눈에. 그때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거운동 개시 첫날 삭발을 하니까 아이고 저 선거 안 되는구나. 이 자백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는 완전히 페이스를 잃었어요. 그때 이제 뭐 기장에 박근혜 대통령 온다니까 가고 국밥 옆에서 먹고 네. 그다음에 뭐 TV 토론하는데 77년도에 거기가 있었니 없었니 뭐 이런 거 본질하고 전혀 무관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쫙 빠져버린 거죠 마지막에. 만약 박민식 그 후보가 2, 3%만 더 얻었어도 못 이기는 선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20%가 만약 됐으면 하정우 후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저는 세 번째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보세요. 대통령 수석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일종의 전략 공천을 해서 거기 투입을 했어. 네. 그건 그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잖아요. 네. 10고초를 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네. 근데 사람을 안 붙여줘. 그러니까요. 얘기 들어보니까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냥 약간 저기였대요. 연합군이었대요. 의원실에서 이렇게 몇 명, 당직자 몇 명.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서로 손발도 안 맞고 하정우하고도 손발이 안 맞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지. 얼기설기 선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판 되니까 선거가 안 되니까 이제 전재수 불러다가 선거운동한 게 다예요. 아니 근데 전재수도 자기 선거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북부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보통 그 정도 정치 경험 없는 그러나 꼭 이겨야겠다는 사람을 보내면 보통 민주당이 선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선거하니까 좀 정신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이렇게 후보를. 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후보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도. 네. 근데 결국 저는 부산 북갑에 있는 그 유권자들 특히 네. 이제 보수가 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바라시는 분들의 그 시대 정신이 네. 보수가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네.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는 그 길로 계속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갔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 감각이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천부적이다라고 이제 그 느껴지는 게 네. 시대 정신을 읽은 거죠. 아. 여기 가서 이 방향으로 가면 나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읽은 거죠. 네. 저는 처음에 부산 북갑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지? 거기 가서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아. 그거를 이제 그 천부적인 그걸로 읽었기 때문에 이제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저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진짜 대중 정치인 같이 저렇게 막 허리를 막 이렇게 막 숙이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무릎으로 막 슬라이딩 해가지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었던 모습, 그러니까요. 뻣뻣한 그 검사 그리고 네. 늘 엘리트 그리고 당 대표부터 시작했고 네. 이런 사람이 저렇게 할 거라고 못했던 그런 의외의 모습들을 대중들이 발견하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매력이 느껴진 거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당선의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진짜 대중 정치인임을 입증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취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찰바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게 제가 봤을 때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한동훈 이미지를 깨는 네. 결정적인 거죠. 저는 네, 그랬어요.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진짜로 밥 먹는 밥 거. 먹는 게 그다음에 유세장에서 옥수수 먹는 거. 네, 나 깜짝 놀랐는데 옥수수 먹는 거 보고 한동훈이 강남 8학군에 그렇죠. 예. 뭐 타워팰리스에 뭐 이런 이미지인데 그렇죠. 예. 시장 바닥에 앉아서 밥 예, 먹고 예. 그다음에 옥수수 막 먹고 이런 게 참 그런 게 친근감을 엄청나게 그 작용하도록. 눈에 보인 것 내가 같아요. 봤을 때는 상당히 예. 한동훈 뒤에 예. 그런 연출을 좀 잘하는 아. 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누군가 뭐 연출도 있겠지만은 이게 절박한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면 이게 지면은 구족을 멸하는 선거였잖아. 아니 그러나 거기 뭐 아니, 그렇죠. 윤희석, 김종영 뭐 다 구족이 그렇죠, 뭐. 멸문지화되는 선거였어요. 모두 다 해당의 이기적이 절박한 거지. 제명 처리돼. 하정우는 그에 비한 절박함이 떨어지고. 그렇죠. 아니 잘 나갈 수 있거든. 아니 꼭 하정우 선거 안 돼도. 수석은 지금도 청와대 AI 수석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아니, 좀 아까워 사실. 누가 그러던데 누가 그렇게 예측하던데요. 네. 정원호, 하정우는 네.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에 입각할 거다. 그럴 수 있죠. 대통령이 네. 그렇게 청문회 할 거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두 분 다. 근데 하여튼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이제 복당하시는 겁니까? 그거 저는 거스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 국민들이 흐름 원- 자체가. 네, 국민들이 원하시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국민들이. 아니 근데 솔직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는 급할 거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천천히. 아. 예, 천천히. 아니 이제 배치 달았고 이제 의원들하고 아니 가마를 이제- 대령해 줘야죠. 아니 의원들하고 접촉면도 달라질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정당에 못 들어가면은 상임위 배정을 그냥 의장 그건 일방적으로 하니까 법 사이는 좀 가기 어렵지 않나. 저기 어디 농해수위 같은데 이제 갖다 박아놓으면 아니 부산이니까 농해시 그렇죠. 북구는 바다가 없어요. 하여튼 뭐 한동훈 후보가 이제 배지 있는 한동훈과 배지 없는 한동훈. 완전히 다른 거지. 다른 신분이 됐어. 예, 이제는 당에서도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힘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위상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일 것 같고. 예. 그런데 당에서는 결국 안 받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당에 안 받지. 네. 그다음에 장동혁 그대로 본인 임기 지키려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보수 재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생길 건데 네. 결국은
지금 국힘 내에 네. 내에 지도부들이 무슨 역할을 하거나 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될 거라는 결국 네. 외부에서 굉장히 그 국힘을 공격하고 때리는 일들이 많아질 거다. 아,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보수세 들면 개편. 지금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됐죠. 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선거운동 했던 분들이 유승민, 네. 안철수 네. 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네. 장동욱 대표가 체제로 선거를 치렀지만 네. 장동욱 대표가 뭐 이번 선거 이기는데 뭐 네. 그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실제로. 저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일단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나가고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 뭐 근데 근데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나가야 됩니까? 선거 패배에.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근데 이걸 온전히 어? 뭐 숫자로는 당연히 뭐 숫자 자체로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뭐 장동의 편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굳이 당권 파측에서 얘기를 해보면 왜 나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선거 끝나고 그 민주당은 전당대회 판으로 갈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국힘은 그 장동혁과 한동훈의 갈등과 그다음에 재편 논의와 그 완전 중구난방 네, 뭐 시기 될 거예요. 양당이 아마 그리고 뭐 총선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순탄하게 내부에서 서로 뭔가 타협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걸로 보여요. 특히 이제 윤호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게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폭력적으로 떼다 붙이는 수밖에 없지 뭐.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 내년 4월이 또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 그래요? 4월은 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거예요. 크든 크지 않든 간에 그때까지 이 지도부를 그대로 근데 이제 가져가려고 할 거란 말이지.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아마 있어서. 수도권 선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이 어찌 보면 하나의 구청장인데 그때는 거의 진영 결집을 해버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김기현 대표는 물러났었잖아요. 지난번에 지지난번에 그때 그러니까 내년 재보궐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수도권 재보궐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김청은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아마 그게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